안녕하세요. HLB 공매도 잔고가 이제 6시가 넘어서 떴는데요. 역시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상해 봤듯이 투자자 보면은 외국인이 별로 이제 매수를 안 했죠. 이게 4월 8일이니까 보면은 4월 8일 날 외국인이 별로 매수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별로 줄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이제 99%그 일치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외국인 수급과 공매도 그 세력의 공매도 상환, 쇼커버링이랑은 일치도가 너무 높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HLB 최근 주가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별다른 뭐 이슈가 없다면은 그냥 이 자리쯤에서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쯤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인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NDA 그리고 그 유무상증자 관련 뭐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HAB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미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죠.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갈 때 좀 빨리빨리 가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솔직히 좀 지치고 막 그런 점도 그 많다는 것을 그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해서 그 100번 수백 번 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뭐 없는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의 기간을 내 마음대로 빠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정해진 길 안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유가랑 여러 가지 그 어제 다뤘던 것들과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 나온 뉴스들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신기한 게 중요할수록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을수록 관심이 많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심리를 봤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요. 그 이 세상에 오묘한 뭐 진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어제 11시에 회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11시 이후부터 막 내려갔다가 팍 올라갔다가 뭐 막 하다가 좀 잠들었거든요. 막 하다 팍 이렇게 되고 유가가 이랬어요. 진짜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6시에 이제 발표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결론이 났죠. 그래서 하루 이제 1000만 배럴 감산은 충분치 않다. 그래서 결과가 1000만 배럴 감산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감이 이미 1000만 배럴 감산을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대로 나왔다면은 뭐 그냥 뭐 보통 소소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뭐 2천만 됐다면은 이거 호재라고 해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고 뭐 500만 이랬다면은 내려갈 수 있고 1000만도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분석이 이 기사인데요. 그래서 회의 최종 합의 불발. 미래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제 불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랑 러시아 감산 의견을 모았는데 멕시코에서 서명 거부하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위에 우린 증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는 요 두 나라가 치킨 게임 일단 멈추고 감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수요 감소폭이 이제 없고 그러니까 수요가 이미 없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이행될지도 불분명하다. 거기다가 그 뜬금없이 멕시코가 이제 또 서명 거부하고 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0만 배럴이 어떻게 되냐? 사우디가 330만, 러시아가 200만 배럴을 감축을 하고 나머지들이 이제 채우겠죠. 그 나머지 한 500만은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채우는 걸로 보이고 연말까지는 하루 이제 800만 배럴 감축을 하고 내년 2021 내년이면 아직도 한 6개월 넘게 남았는데 2024년까지 하루 600만 배럴을 감산한다. 사실상 이제 증산한 거 다시 되돌려는 상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1000만 배럴을 2개월간 하고 나머지는 800만 배럴을 하고 사우디 300, 러시아 200 그리고 나머지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는 제외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 배럴을 이제 감산해서 원 상태로 돌아갔다고 해도 수요가 지금 그 아작이 났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는 예측이죠. 그래서 한 달간 2천만 배럴 급감, 3천만 배럴 급감. 그래서 각자 분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됐냐면 12%가량 폭등한 거는 기대감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하락 전환해서 9.3% 급락을 해서 22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재고가 전려는 수준을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이제 3위 석유 소비국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제 대부분 사업장을 폐쇄를 해가지고 와 최대가 70% 가량 급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석유 수입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20만 배럴이 늘어서 재고가 말이죠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분석한 거는 하루 1,000만 배럴 감산해도 석유 재고는 하루 1,500만 배럴씩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산해도 계속 이게 재고가 증가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다. 그래서 20달러 선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멕시코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 반도체법 때문에 그 에너지 기업의 생산량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이 참여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산그룹을 제가 다뤘는데요. 거기에 등장했던 게 두산 바켓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산 솔루스가 갔죠. 두산 솔루스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거 왜 올랐나 봤더니 두산그룹 구조조정이랑 관련이 있었죠. 두산 바켓은 오늘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두산 바켓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매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바켓이랑 두산 인프라 코어는 지금 국책은행에서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산 중공업이랑 그 밑에 있는 두산 건설, 얘네는 이제 그 손실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팔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두 기업이 둘 다 올라갔는데 검색어가 매각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이유는 이 두 기업은 또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일단 국채은행 살리려고 하지만 이제 힘들다 보면은 다 팔 수가 있죠, 매각.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니까 사갈 애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 최신 기사를 보면은 두산 자산 팔아 1조 자구가 마련하라, 이거는 다뤘던 거고, 이제 갚아야 할 차입금 2조 넘는다. 또 두산 솔루스 매각 나섰지만 역부족. 인프라코어 밖에 활용을 요구할 듯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걸 보니까 회사채가 1조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에 비하면 전자단기 삭제 해가지고 그다음에 PF 지급보증 관련 금융부채에서 회사채가 가장 많은데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죠, 2분기 안에. 그래서 채권단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두산중공업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바켓에 지분을 내놓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두산중공업은 2분기짜리가 약 2조라는 거고요. 총 차입금은 4조 9천억,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지금 해야 되는 건 2조거든요. 그래서 사는가 수은이 1조 원을 할 텐데니까 두산 너네가 1조를 해다.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2조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랑 두산 마켓을 매각하는 이슈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기업은 좀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다뤘듯이 인프라코랑 밥캣이 두산중공업이랑 분리가 된 다음에 얘네를 따로 지금 두산 밑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두산건설이랑 같이 침몰해버리고 얘네는 따로 살자. 그래서 캐시카우거든요, 지금 얘네 둘이.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신용이 보강이 돼서 회사채 등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밑에 있으면 신용이 지금 아작이 난 상태라서 안 되고, 얘네가 따로 분리화되면은 신용이 다시 좋아지니까 회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단은 이제 인프라코어 등의 우량 자회사 이렇게 되죠. 여기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 현금을 가지고 두산중공업 증자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분리가. 그래서 여기서 따로 신용이 보강된 걸로 자금을 조달해서 두산중공업을 살리고,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건 이제 국내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의 90%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다 탈원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더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두산마켓, 두산인프라 코어, 그리고 두산솔루스는 이제 앞으로 흐름이 이제 매각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또 매매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